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죠. 이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어닝 시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단어 뜻 그대로 상장 기업들 분기 실적 발표가 몰리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어닝 시즌에서 도대체 뭘 챙겨봐야 할지, 또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이 미국 증시는 보통 JP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장서서 어닝 시즌 신호탄을 올립니다. 이 다음에는 넷플릭스와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이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술 기업들 대부분 증시 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해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을 알려주는 투자 플랫폼도 있기는 한데 종종 부정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기업 I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마음 편히 지수 추종 ETF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개별 기업 실적 발표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들 합니다. 다만 보통은 ETF와 개별 종목 매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분들은 어닝 시즌에는 기업들 실적 발표 후에 프리마켓 혹은 애프터마켓 주가 반응을 확인해서 정규장 매매 때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어닝 시즌에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분위기가 정규장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런 시외, 장외 거래에서는 기업 주가 변동성이 더 큰 편이니까 너무 흥분해서 과감하게 베팅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닝 시즌에 3가지 정도를 챙겨보면 시장 흐름에 크게 뒤처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나쁠 건 없지만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챙겨볼 것들을 꼽아보겠습니다. 중요도 순으로요.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많이 부르죠. 두 번째로는 주주 친화 정책, 배당금 상향 혹은 자사주 매입 확대 발표가 있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해당 분기 주요 실적, 매출이나 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을 챙겨볼 만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는요. 매출 혹은 한 주당 순이익이 전문가 기대치 평균에 대비해서 크게 밑도는지 혹은 웃도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월가 전문가 기대치를 이 컨센서스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컨센서스를 집계하는 대표적인 금융정보업체는 LSEG와 또 팩트셋, 블룸버그 통신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집계한 곳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주 친화 정책이 발표되면 주가가 확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일례로 2024년 2월 1일 메타와 또 4월 25일 알파벳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주 배당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주가가 각각 메타 같은 경우 20%, 알파벳은 10% 급등했었는데요. 다만 이런 호재를 우리가 빨리빨리 잡기 위해서는 현지 시간에 맞춰 빠르게 실적 발표 내용을 귀담아들여야 하니까요. 우리의 투자 모토, 그러니까 마음 편한 투자와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요. 보통 호재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이후로는 단기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진정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는 또 한 발 늦었나?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해당 분기 주요 실적, 즉 매출 혹은 한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월가 컨센서스 대비 많거나 적은지 혹은 이전 연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어떤지 따져볼 만합니다. 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4가지 정도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비트, 어닝 미스, 어닝 쇼크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것,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어만 봐도 짐작이 가죠. 어닝 서프라이즈란 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말하고요. 어닝 비트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살짝 웃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또 살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죠. 이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20% 이상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하이면 어닝 비트로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이 20%라는 게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이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확 뛰고 비트이면 주가 반응이 살짝 뛰는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만한 결과가 아니라면 해당 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와 또 주주 친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점 모두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닝 쇼크란 발표된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는 경우, 또 어닝 미스는 발표된 실적이 컨센서스를 살짝 밑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시나 정도의 차이라서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게 20%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컨센서스보다 20% 이상 실적이 낮으면 어닝 쇼크, 조금만 낮으면 어닝 미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닝 쇼크이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미스 정도이면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다만 역시나 가이던스와 또 주주 친화 정책 발표가 더 중요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 또 주주 친화 정책, 해당 분기 주요 실적 이 세 가지를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바로바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거나 또 마인드 컨트롤하면 조금 부담감이 덜어지겠죠. 내가 팔고 나서 오르거나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는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시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